나는 공부를 하고 싶긴 한데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난 직장인이잖아.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아직도 그런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뽀짝뽀짝한 주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장인으로서 어떻게 중국어에다가 일본어까지 무료로 배울 수 있는지 한번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정답은 바로 사이버대학교인데요. 제가 다니고 있는 사이버대학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실력을 쌓고 스펙을 쌓고 월급을 올리기 위해서 공부가 필요하다는 건 알겠어. 근데 도저히 의지도 생기지 않고 시간도 생기지 않고 체력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이게 저희 직장인들의 현실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우선 어떻게 사이버대학교를 알게 되었고 사이버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일본어가 배우고 싶었고 싱가포르에 온 다음부터는 싱가포르는 영어랑 중국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너무 생활에 불편함을 느껴서 중국어를 배워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학생 때는 아르바이트 하느라 과제하느라 공부하느라 공부를 하지 못하고 직장을 구하고 난 다음에는 중국어가 너무 배우고 싶어서 현지에 있는 중국어 학원에 비싼 돈을 들이고 수강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니 비싼 돈을 줬는데 영어도 어눌한 중국인 아줌마가 중국어를 학생 6명 정도한테 가르쳐 주시는데 그 비싼 돈 주고 하나도 도움을 받지 못해서 생돈만 날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1년 정도가 지난 뒤에 코로나가 터졌죠. 그리고 뉴스를 봤는데 한국 대학생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되면서 아니 그럴 거면 학비를 사이버 대학교 수준으로 낮춰달라 라고 하는 인터뷰를 봤는데 그 인터뷰를 보고 아니 사이버 대학교가 그렇게 낮아? 얼마나 그렇게 차이가 크게 나길래? 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제가 찾아본 시점이 웬일? 딱 입학 신청을 받고 있던 때더라고요. 해외에서 공부했던 이력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3학년 편입으로 들어가서 2년만 공부를 하면 대학교 졸업장도 얻고 공부도 하고 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시간도 널널한데 집에서 강의나 듣자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입학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비는 학원비보다 더 싸고 교수님들이 가르쳐 주시는 거니까 교수님들의 실력은 입증이 되어 있고 한국어로 제가 원하는 시간에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점에 직장인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이버 대학교밖에 없겠다 싶어서 바로 입학을 하게 되었고요. 처음에는 중국어 학과로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교양 수업으로 듣던 일본어가 너무 적성에 잘 맞아서 지금은 복수 전공으로 중국어와 일본어를 동시에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엄청 헷갈려지니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 서울 디지털 대학교였나? 보통 사이버 대학교 하면은 그 로고송이 기억나실 텐데요.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근데 제가 선택한 학교는 서울 사이버 대학교가 아니고 서울 디지털 대학교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2020년에는 이제 중국어 학과가 있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과목이 가장 흥미로워 보이고 이제 소비자 만족도도 높은 대학교가 서울 디지털 대학교였는데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은 다름 아닌 대학교 웹사이트 UI UX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이버 대학교는 캠퍼스가 따로 없잖아요. 그러면 웹사이트가 바로 그 캠퍼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얼마나 편리한지, 얼마나 유저 프렌들리한지, 알기 쉬운지를 중점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입학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교과목을 한번 둘러보면서 이 수업들이 회화 위주 수업인지 제가 원하는 과목이 있는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확인을 한 뒤에 서울 디지털 대학교로 고르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 중에서는 다른 사이버 대학교에 들어간 친구도 있는데요. 과목이 마음에 들어서 그 대학교를 선택한 케이스인데 웹사이트 디자인이 너무 올드해서 수업을 듣는 내내 너무 불편하다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제가 대학교를 공짜로 다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장학금인데요. 저는 처음에 학비를 다 낼 생각이었어요. 학비가 해봤자
한 학기에 100 얼마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요. 충분히 해볼 만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서 학비를 내려고 했는데 국가장학금이 있더라고요. 사이버대학교를 다녀도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국가장학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한번 신청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 가족 소득에 따라서 그 장학금액이 측정이 되는 건데 저는 여기에서 10만 원만 받아도 그게 웬 꽁돈이냐 싶어서 일단 신청을 해봤던 거였어요. 그런데 웬일 다자녀 장학금이라고는 또 알고 계신가요? 만약에 자기를 포함해서 3남매거나 3자매거나 3형제이신 분들은 다자녀 장학금이라는 걸 받게 되는데요. 다자녀 장학금은 장학금 금액이 매우 커요. 한 학기에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워낙 커서 사이버 대학교의 학비 정도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고도 남는 금액인 거예요. 저는 그냥 10만 원만 받아도 꽁돈이다 싶어서 신청을 했는데 다자녀 장학금이 되어서 공짜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너무 감사합니다. 평균적으로 6과목을 수강을 하시는데 저는 최대 과목을 듣고 있어서 총 8과목을 듣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이 남더라고요. 국가 장학금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제가 재단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한번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팁! 다자녀 장학금을 받으면 형제나 자매는 장학금을 받지 못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모든 형제, 자매들이 총 4년 동안, 그러니까 8학기 동안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장학금을 받으면 제 동생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처럼 3학년 편입을 한 경우에는 2년만 공부를 하면 졸업을 하잖아요. 한 사람당 4년 동안 장학금이 지급이 되니까 3학년에 편입을 해서 졸업을 하고 다른 공부가 또 하고 싶으면 다자녀 장학금을 받고 무료로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죠. 3학년 편입을 또 하면 되는 거니까요. 개이득이죠. 다음으로는 사이버 대학교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사이버 대학교는 대학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어서 조금 두려우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직장인으로서 커리어를 시작한 상태에서 제 업무적 능력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대학교 공부를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쓰이지는 않았어요. 학부님들도 보면은 이렇게 나이가 좀 많이 들어서 부모님들이나 직장인들이 이제 많이 다니는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제 주변에는 고등학교 졸업 후 사이버 대학교로 들어가서 취직에 성공한 케이스도 있기도 했고 저처럼 취직을 한 뒤에 공부가 더 하고 싶어서 사이버 대학교에 들어간 케이스도 여럿 있습니다. 만약에 인식 때문에 공부를 망설이시고 계신다면 그러실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직장인들에게 사이버 대학교가 좋은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직장인은 시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이미 하루에 8시간을 회사에다가 사용하고 있는 시점에서 어떻게 공부를 더 할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사이버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시면 원하는 시간에 자율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 대부분이 직장인이기 때문에 과제나 시험 스케줄 또한 직장인들을 고려해서 나온 게 많더라고요. 저희 학교에서는 중간고사가 과제로 대부분 대체가 되고 있고요. 보통 한 학기에 6강의를 이수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하루에 한 강의씩 1시간 반만 투자를 하시면 충분히 이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 핸드폰으로 버스 안에서 강의를 들으시거나 점심시간에 강의를 들어도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이 자율적이라는 부분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학원보다 더 싼 가격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건 진짜 팁인데요. 사이버 대학교를 다니면 도서관도 온라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해외에 살아서 한국 책을 읽을 기회가 정말 적었는데 대학교 온라인 도서관으로 책을 무료로 빌려서 매일 읽고 있어요. 그러면 사이버 대학교가 항상 좋은 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조금 안 좋은 점도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만약 진짜 대학교 라이프, 캠퍼스 라이프를 기대하신다면 너무나도 당연하겠지만 비추입니다. 학우 간의 교류가 거의 없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MT, 모임 이런 거는 코로나 전에도 되게 적은 편이었고 코로나 이후에는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대학교로는 글쎄요. 첫 대학교로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는 대학교 생활도 사회생활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처음 대학교는 이제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서 사회생활을 한번 겪어보시는 게 팀 과제도요. 또 다른 점은 저는 중국어와 일본어를 배우고 있잖아요. 만약에 HSK나 JLPT 같은 자격증 시험을 위주로 공부를 하신다면
사이버대학교는 그렇게 좋은 옵션이 아닙니다. 대학교에서는 회화를 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자격증을 위주로 수업을 하진 않더라고요. 만약에 자격증을 위주로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쪽집게 강의라든가 인강을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사이버대학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팁을, 제가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팁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교재는 꼭 안 사도 된다. 모든 수업이 온라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PDF 파일을 제공해 드립니다. 플러스로 이제 사야 하는 교재로 책들을 여러 개 올라왔는데 저는 해외에서 살기 때문에 이 책들을 해외 배송으로 받았어요. 진짜 돈 아깝습니다. 필요한 내용은 교환에 다 들어가 있어요. PDF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재는 비싼 돈 주고 산 애물단지가 됩니다. 2번, 아이패드나 탭. 말씀드렸다시피 교환 PDF 파일을 제공해 드리는데요. 처음에 저는 공책을 하나 사서 필기를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PDF 파일은 프린트를 하고요. 그런데 2년 동안 프린트 계속 하실 겁니까? 계속 필기하실 거예요? 아니, 프린트 비용이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이버 대학의 장점은 언제 어디서든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건데 공책이 있으니까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이 물질적인 제한을 받는 게 너무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패드로 교재를 받아서 굿노트 앱을 사용해서 그 위에다가 필기를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 언제 어디서든 아이패드에서 영상 키고 굿노트에서 교환 펼치고 공부를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사이버 대학교에 입학하실 예정이라면 아이패드가 아니더라도 갤럭시 탭이라도 하나 구비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 장학금 적용 여부. 저는 몰랐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알게 되셨잖아요.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의 종류가 무엇인지 꼭 한번 살펴보시고요. 다자녀 장학금이 적용이 되는지, 아니 만약에 국가장학금을 받게 된다면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최대한 싼 가격으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수업은 절대 미루지 말자. 저는 총 8과목을 듣고 있어서 하루에 2과목씩 월, 화, 수, 목 이렇게 4일 동안 듣고 있는데요. 제 친구는 6과목씩 하루에 몰아서 다 듣는 편입니다. 어느 방법이든 좋지만 절대로 미루지는 마세요. 대면 강의처럼 한 번 안 들으면 에이 뭐 출석 안 받고 말지가 아니라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출석 점수가 매우 큽니다. 출석 점수만 잘 받아도 어느 정도는 먹고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꼭 출석 점수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6번째, 원하는 강의는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 대학교는 수강 신청 전에 PC방에서 대기하고 있고 타이머 돌리고 그럴 일이 전혀 없습니다. 시간표가 뒤죽박죽이 될 일이 없어요. 원하는 강의는 100% 수강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도리어 저는 들을 수 있는 강의가 최대 8개인데 그게 아쉽더라고요. 오랜 시간 고민하고 수업을 정하시고 교양 과목을 10분 활용해서 진짜 재밌어 보이고 흥미로운 과목들 다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높고 내가 몰랐던 것이 많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꽤 강의가 많거든요. 7번째, 모든 혜택 다 누리기. 말씀드렸듯이 사이버 대학교를 다니면 온라인 도서관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그전까지 리디북스로 매월 월정액을 내면서 책을 읽었었는데 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 리디북스 월정액 금액도 아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학생증 꼭 발급받으세요. 국제학생증도 발급이 되는데 이거 받으면 유럽 여행할 때 그렇게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입학했기 때문에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학생증이 있으시면 학생가로 밥 드시고 학생가로 영화 볼 수 있잖아요. 이런 작은 혜택들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렇게 오늘은 제가 장학금을 받으면서 중국어랑 일본어를 배울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제가 다니고 있는 서울디지털대학교의 경우에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입학자를 받는다고 합니다. 관심이 있으시다면, 특히 해외에 거주하시고 계신다면 지금부터 서류를 준비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서류 준비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이고요. 유용하셨나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 적게 일하시고 많이 버세요. 안녕.